자,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은 끝에 마무리 멘트에서 우리 환희 박수 칠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방송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갑니다. 나와라 뚝딱. 일단 월봉부터 한번 볼까요? 매번 우리는 일봉에 많이 적응되어 있죠. 예, 적응되어 있는데 월봉을 쭉 보면 어떻게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진짜 최고에 힘들었던 우리 IMF 부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시장을 또 끌어주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역할이 나오고 있는데 참 웃기죠. 여기서는 주가가 하락하든지 상승하든지 이런 등락폭이 있었는데 어느 고점에 대한 부분들부터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지금 이 과정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2007년이겠네요. 10년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월등히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뭐 하나의 박스라고 본다면은 참 오랜 기간이죠. 오랜 기간 동안 접목이 또 되는 부분이고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은 약 16년 동안인가요? 그 정도 조정을 받고도 아직까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대신에 이제 일봉에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 일본 각도가 어느 정도는 이제 틀어 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을 때가 언제쯤인가?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부분들이 좀 맞을 때가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나 모든 투자자들이 좀 더 지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받침이 되는 힘들이 뭐 실적이라든지 또는 다른 제로성이나 모멘텀으로 주가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주가의 가격이에요. 과거의 업력이나 모든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과하게 매도가 되면서 주가가 낮아 있다. 충분하게 성장성도 있는데 주가가 낮아 있다. 라는 판단이 있으면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일례로 삼성전자를 보다 그래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드러냈던 자리들이 잘했죠.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구속영장 돼서 요 뉴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모습까지 나오던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조정 파동 받고도 다시 또 시세 원리로서 반등파까지도 진행된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 3년 동안의 이 바닥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잘 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서도 시장 어렵다는 소리는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은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주가를 좀 더 하락하는 것들을 좀 더 잘 커버를 하고 끌어낸 건 또 사실이죠. 그래서 뭐냐? 현재는 어려웠던 부분들, 뭐 삼성전자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부분들에서도 끌어내는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자, 요거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세계대리님, 사냥꾼님, 행복한 부자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많이 맞았어요. 코스닥은 지난 여름장이죠. 여름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크게 종합주가지수 쪽에서는 드러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았다. 막 퍼포스도 나오고 또 신용규모도 올라온 것들 거의 다 깎아먹고요. 그 다음에 현재부터 이제 바닥 잡아 나간다면은 조금씩 이 실적 발표가 되는 소형주 그룹들이나 다른 그룹주들이 조금씩 접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월봉 추세입니다. 월봉 추세의 방향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흐름은 변할 수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금요일 날 코스피 시장이 오랜만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죠? 오랜만에 이제 같이 매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소폭이지만 같이 매수가 진행되는 진행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수급의 역할이 꾸준하게 들어와야 좀 끌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씩이라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끌어올리고 있고, 뭐 시장이 뭐 탄핵이라든지 뭐 북한의 뉴스 미사일 나오고 있지만은 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이지 않는 부분들은, 아직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자금의 큰 이탈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뭐 트럼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핵도 있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좀 지켜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는 주말에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S&P 500, 나스닥에서는 또 신고가 났어요. 뭐 역사적인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주 그림이 아주 멋지죠. 아주 그냥 부럽네, 부러워. 우리는 언제 이렇게 가면 돼야? 맞죠? 예. 가족분들 언제쯤 갈 것 같아요? 한번 예상들을 적어봐. 아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언제쯤 이렇게 간대요? 언제쯤 갈 것 같아요? 바로 가는 김씨님? 바로 스트레이트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냥 바닥을 다지면서 결국은 이제 기업하고 시장 분위기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이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일 수 있겠죠. 종합주가지수가 먼저 움직이고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업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투자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투자의 분위기가 살아나야 부동산에 있는 자금도 주식시장 괜찮네, 은행에 있는 돈도 주식시장 괜찮네 얘기가 나와야 좀 더 주가의 가파른 시세가 낼 수 있겠죠. 현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해서 은행에 MMF죠. 거기에 이제 많이 한 400조 가량 유동자금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 고점이 되고, 은행도 은행 이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주식시장 가기에는 많은 일들이 계속 나오고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한 자금들이 있다면 좀 더 확실한 부분들이, 또는 좀 더 변화하는 기업들로 매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변화겠죠. 거기에서는 뭐 실적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앞으로의 성장할 수 있는 트렌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제품도 있을 것이고, 신제품 개발해서 널리 알리는 부분들, 뭐 노트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번에도 S8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죠. 여기 들어가는 지금 현재 부품주까지도 바닥에서는 턴어라운드 돼서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드마신이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시향 부분들은 그럼 결국은 종합주가지수는 자기의 정해진 바로 뭐 꾸준하게 변화될 것이고요. 뭐 코스닥은 맞은 부분들 다 맞았습니다. 코스피 쪽도 뭐 코스피 쪽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코스닥을 올라올 때까지는 좀 기다릴 수 있는 또 키맞추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이런 자리들 또는 코스닥의 바닥 부분에서 자리들은 과연 우리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무엇을 봐야 될까요? 무엇을 봐야 돼요? 무엇을? 지금 뭐 볼게요? 지금 5분만 볼게요? 아니면 10분만 볼까요? 아니면 1봉 봐요? 주봉 봐요? 월봉 봐요? 지금은 기업의 뭐를 봐야 되겠죠? 월봉. 기술적 분석에는 월봉. 그 다음에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에요?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야? 실적 시즌이죠. 그러니까 즉 뭐예요? 뭐 기술적 분석도 좋지만은 실적 시즌에 있어서 그 기업에 대한 가치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내가 그 기업을 살려고 마음 먹었다면 지금 현재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돈을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만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준에 맞게끔 종목들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뭐 여기서 주가가 싸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잘 맞는 기업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그 가치의 기준은 어디인가라는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삼성전자를 보면 다 가치분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100만원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 틀려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2월달 부분도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는 불구하고도 얘가 주가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자사주 소각도 있을 것이며 뭐 여러 개 있었어요. 신제품도 있고. 그렇죠? 결국은 이 자금에 대한 것들이 큰 부분들이 그들의 생각이 접목될 때, 돈이 투자가 될 때 주가는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아우 저 기업은 아예 안 된다 라고 생각할지언정 주가가 상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업들이 생각 외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그랬잖아요. 아이고 삼성전자 그냥 2013년부터 그냥 계속 그냥 바닥을 기네 그냥 아유 썩을 놈의 새끼 진짜 욕 나오죠. 시장에 시가총액 1등이라고 샀는데 아주 그냥 너무한가요? 너무한가? 아주 그냥 속이 끓습니다. 속이 끓어. 그러다가 이제 한번 가수예요. 어떻게 할게요? 네, 심리님 어서 오세요. 어려워요?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추세를 타고 계속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나의 행동은 어떻게 돼? 나의 행동 어떻게 돼? 매수한다. 1번 매수한다. 1번 매수. 요거 맞추시는 분들은 플러스 5점 갑니다. 정답이 있어요. 이거는 1번 매수. 2번은
지금 아침장에 종목 본다고 지금 정신 하나도 없지요. 아, 그냥 종목 그냥 오늘 하나 주지 그냥 아주 그냥 날아가는 걸로 아주. 예. 오모모 보고 있어 죽겠구만 지금. 계속 지금 삼성전자만 보여주네 지금. 안 그래도 못 사 죽겠는데 지금. 아우 속 터지는겨. 삼성전자 봤다고요 저도. 근데요 손이 안 나가요. 아주 그냥 죽겠네요 진짜. 손이 안 나가. 하긴 뭐라 해야 돼. 예. 이거 해야지. 혹시 내가 틀렸나? 내가 뭐 잘못 본 거 없을까? 다시 한번 볼까? 나는 다시 분석이 돼야 되겠죠. 공감되시면 7번.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분석해야지. 혹시나 내가 틀린 부분이 있는가? 물론 정답을 찾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연 내가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에서의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까? 실제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한수가 인정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오히려 인정해달라고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뭐 각도를 세우면서 바닥에서 거의 삼성전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따지고 보면 올리면서도 봐요. 여기가 바닥이 아니죠.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여기서는 우리 고참님이 거의 삼성전자 본주 안 사고 우선주를 사버렸으니까 여기서 2월달 3월달에는. 근데 주가 1차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눌림을 봐봐요. 여기 갔다가 여기 와버려. 여기서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등락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짐도 보면은 거의 3개월이에요. 절대로 바로 가는 게 없어요, 별로. 근데 가벼운 종목들은, 소형주 종목들은 어떻게? V자가 많이 나오죠. 이게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관리하는 부분과 소형주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야 돼요. 어차피 같이 갈 수 없어요. 시가총액 큰 종목과 작은 기업들은 다르게 움직인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현재는 시즌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재분석하고 다시 시장에 접목되는 나의 기준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잘 맞는 기업이 나한테 온다면 그거는 그릇의 크기만큼 담아 나가시면 됩니다. 현 시점은 그걸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국가와 경제는 거의 최악의 상태니까요. 하루에 하나씩 아주 톱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조용한 날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들은 과연 어떤 게 있을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기 체크는 해 나가셔야 오랜 기간 동안 이 시장에서 기회를 보면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